깊은 밤, 소녀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작불을 피웁니다. 불빛에 드러난 경직된 표정, 그녀들의 눈은 두려움에 휩싸인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태워야만 하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는 듯 장작은 이미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핏자국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두 10대 소년이 침묵 속에 혈흔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손은 떨립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면 그곳엔 더 참혹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조 속에는 피멍이 든 소년이 쓰러져 있고 그를 내려다보는 또 다른 소년의 무표정한 얼굴.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합니다. 여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스 잭슨은 1996년 2월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어요. 세 아들 중 막내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UFC 파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거 아시죠? UFC.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세스를 친절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동물도 좋아했다고 하네요. 15살이던 고등학생 세스에게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앰버 라이트라는 친구였어요. 세스는 앰버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하이 앰버, 혹시 너 수업 끝나고 뭐 해? 괜찮으면 학교 마치고 같이 이야기할래? 좋아. 그럼 학교 끝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가까워진 둘은 완전히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귀게 됩니다. 세스는 여자친구 앰버도 생기고 또 한 명의 둘도 없는 친구가 생겨요. 바로 앰버의 1살 많은 오빠인 카일이었죠. 세스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앰버한테는 찰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찰리는 세스랑 앰버보다는 나이가 많았는데 원래는 메릴랜드의 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해서 엄마랑도 떨어져서 지냈고 또 한쪽 눈이 실명 상태라서 학교에서 괴롭힘도 당했대요. 그래서 18살이 되면 미국 기준 성인이죠. 집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마침내 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일도 하다가 자리 잡고 다시 나가는 게 어때? 이렇게 설득하지만 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플로리다로 가서 엄마랑 다시 화목하게 지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기대에 차서 엄마 집에 갑니다. 그런데 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몇 달 뒤 결혼해 플로리다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과가 있었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찰리는 18살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찰리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몰려든 앰버와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놀아요. 방도 빌려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마음대로였죠. 자, 다시 세스와 앰버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친구들은 풋풋하게 잘 사귀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감정 표현이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확 타오르다가도 작은 일에 상처받고 화내면서 감정이 막 격해지곤 하죠. 이 커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정말 잘 지냈지만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금세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앰버가 핸드폰을 보고 웃고 있을 때였어요. 앰버가 갑자기 웃자 세스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뭐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앰버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세스는 의심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니긴 핸드폰 줘봐 하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마이클 바고라는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장난해? 뭐야 얘는? 세스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묻자 앰버가 얼굴을 붉히면서 대꾸합니다.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의심하는데? 세스는 앰버가 마이클 바고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둘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늘어나고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2011년 3월 헤어지게 되었죠. 엠버는 마이클과 바람 피운 적은 없다고 했지만 둘이 헤어지고 나서 결국 마이클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세스와 헤어져서 남남이 된 사이인데도 이들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얘네들은 남들 다 보는 페이스북에서 싸워요. 네가 날 무시하는 거 너무 지친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질투 좀 그만하고 다른 여자 찾아. 이별 좀 받아들여. 라고 씁니다. 그런데 엠버의 뉴 보이프렌드 마이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직 사귀는 초반인데 달달은커녕 여자친구가 맨날 구남친이랑 온라인에서 배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은 점점 짜증을 내요. 그리고 이때 엠버가 세스에게 폭력을 당했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장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 남친 마이클로서는 증오심에 들끓어요. 확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한 거죠. 마이클은 당시 절도 혐의로 범죄 기록이 있었고 총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세스 집에 찾아가서 야, 더 이상 내 여친 건들지 마라. 나 총알에다가 네 이름 적어놨어. 적당히 해라 하면서 협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스에게 좀 더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인터넷에서 막 도발을 합니다. 너 진짜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세스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라인에서보다 실제로 싸우자고 나섭니다. 세스는 친구들을 통해 마이클과 엠버가 특정한 파티에 참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직접 대면하기로 합니다. 마이클이 너 진짜 만나면 혼날 줄 알아라 하니까 세스는 어디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찾아간 거죠. 그렇게 파티에서 세스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클과 싸웠는데 사람들 말로는 세스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맨날 총 들고 다니잖아요. 맨손으로 싸우는데 서툴렀는데 세스는 꿈이 UFC 선수입니다. 서로 레벨이 완전 다른 거죠. 인터넷에서 큰 소리 쳤던 마이크는 어디 가고 거의 발리고 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엠버 앞에서 자존심을 크게 구긴 그는 완전히 이를 갈면서 분노하게 돼요. 그러다가 2011년 4월 17일 세스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엠버랑도 헤어졌고 예전 친구들과 다시 놀고 있었죠. 근데 그날 엠버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세스는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이 있었고 문자는 끊어질 듯 말 듯 근근히 이어집니다. 옆에 세스의 친구가 보니까 애가 좀 예민하고 산만하게 굴더래요.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브리트니네 집에서 기분 전환 좀 하러 갈래? 하면서 세스랑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가요. 근데 브리트니 집에 놀러 가는 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전히 엠버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세스의 친구는 세스가 무언가에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만 예민해 보여서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늦은 시간 둘은 각자 헤어졌고 안타깝게도 그날이 세스를 본 마지막 날이 돼버립니다. 사실 엠버는 세스에게 찰리 집으로 가서 만나자고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요. 세스는 이미 이 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제 아물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계속 싸우고 몰아가던 애가 친절하게 나오니까 이상한 거죠.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엠버가 설득하자 세스는 결국 알았어 갈게 하고 대답합니다. 둘이 교환한 문자를 보면 세스가 사실 찰리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나 가면 공격당할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엠버는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죠. 그래서 늦은 시간 혼자 찰리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세스는 몰랐겠죠? 그 집에 엠버뿐만 아니라 엠버 오빠, 엠버 남친, 추가로 20살의 저스틴이라는 사람까지 잠복 중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세스를 살해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다음날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세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날 밤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스는 늦으면 늦는다고 꼬박꼬박 알려주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자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세스는 미성년자였고 행방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뉴스가 나왔어요. 집에서 엄마와 같이 뉴스를 보고 있던 카일은 Detectives are piecing together the final brutal moments of Seth Jackson's life. The local teen was beaten, shot, mutilated, burned into ashes, and his remains sunk to the bottom of a local quarry. West News Kendra A. Strike with the late-breaking details tonight from Marion County. 이때는 약을 하지 않았기에 제정신이었나 봐요.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찰리의 집에서 세스가 살해되었다고 말합니다. 카일은 처음에는 난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냥 보기만 했다고 주장해요. 그날 경찰은 앰버, 찰리, 저스틴을 모두 불렀지만 사건을 주도한 마이클은 찾을 수가 없었대요. 마이클 집에도 가봤고 친구들 집도 조사했는데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도망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각각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고 개별 진술을 확보해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거죠. 저스틴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왜 자기가 여기 불려와서 신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발뺌하다가 경찰의 압박 끝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찰리, 앰버도 신문을 받고 카일 차례가 됐는데 카일이 이 그룹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였다네요. 계속 압박한 결과 카일이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날 아침 카일은 찰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들어와서 이상한 하얀 가루를 흡입하더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악에 취한 상태였죠. 마이클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오늘 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모두 걱정하지 마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걸려도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너희는 괜찮아 하면서 설득한 거죠. 마이클은 살인을 실행할 사람과 또 순서를 정하고 오랜 대화 끝에 세스를 목표로 정해요. 앰버는 세스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거죠. 앰버는 아까 말한 대로 세스를 속여서 찰리 집으로 오도록 유인해요. 처음엔 세스가 이거 뭔가 함정 같다 면서 꺼려했지만 찰리가 계속 그럴 일 절대 없다 면서 안심시키며 집으로 들이는데 성공하죠. 문을 연 순간 카일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곧바로 마이클의 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카일은 당시 세스를 본 순간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고 마이클에게 이거 취소하자고 말하지만 마이클은 회유하면서 그 생각을 단념시킵니다. 찰리와 앰버가 어떤 신호를 준 뒤 마이클과 저스틴은 방에서 나와 나무 강목으로 세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찰리와 앰버는 방으로 도망쳤어요. 세스는 부상을 입었지만 도망치려고 문 쪽으로 가는데 마이클이 총을 들고 나와 세스의 등을 2번 쏩니다. 세스는 총에 맞았음에도 길가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스틴이 뒤쫓아가 붙잡았고 마이클이 다시 총으로 쏩니다. 찰리 집은 외딴 곳이고 고립되어 있어서 이웃들도 이 총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네요. 세스는 다시 집 안으로 옮겨졌고 마이클은 찰리와 앰버가 있는 방으로 가서 입을 열면 너희도 죽일 거라면서 협박합니다. 그리고 세스의 시신은 욕실로 옮겨졌고 저스틴과 카일에게 피를 닦으라고 지시합니다. 여자인 찰리와 앰버는 밖에서 시신을 태울 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욕실 문을 닫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욕을 하며 세스를 가방 안에 담고 저스틴과 카일에게 시신을 불에 태우라고 지시합니다. 마이클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괴상하게 행동했대요. 저스틴은 밖에서 불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시신이 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밤새 맡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집안에서 사건을 축하한다는 듯이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제임스라는 또 다른 조력자가 등장해요. 찰리와 앰버의 새아빠였는데 계획을 알았음에도 저지하지 않고 후처리하는 일을 도와준 거죠. 재와 뼈조각을 통에 담아 근처 호수에 던지는 것을 돕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피를 지우는 것을 돕습니다. 그 후에 마이클은 체포되고 재판이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어요. 찰리, 앰버, 카일, 저스틴은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주동자였던 마이클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예상했지만 범죄가 너무 악랄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받죠. 범죄를 도왔던 제임스는 최대 30년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치면 2047년에 73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2014년에 항소했지만 기각되고 2024년 현재까지도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앰버와 카일, 저스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집주인인 찰리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되어 9년 복역 후 27살, 27세의 나이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데 형이 너무 센 거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잔혹성 때문인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됩니다. 세스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믿고 꺼림직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 집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단지 그 마음이었을 뿐인 10대 소년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